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20년도 2회 전기 산업기사 문제를 풀도록 하겠고요. 계산 문제랑 이제 시퀀스 이렇게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제 문제를 풀 거고,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내셔서 이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암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배선을 설계하기 위한 이렇게 이제 부하 용량을 산정을 하고 분기 회로수를 이제 구하고자 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다음 물음에 이제 답하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1번부터 이렇게 쭉 이제 나오는데, 1번 문제를 보시니까는 배선 설계하기 위한 설비 부하 용량을 이제 구하십시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분기 회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총 설비 용량을, 그쵸? 총 설비 용량을 한 회로 용량으로 이렇게 나누면 그러면 이제 분기 회로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총 회로수를 먼저 이제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표를 좀 이제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건데, 표를 이제 적용하기 전에 여기 있는 단위들을 좀 먼저 환산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단위가 밀리미터로 나와서 지금 이제 부하에 대한 건 다 제곱미터당 얼마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미터로 환산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부하들을 좀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밀리미터니까는 그냥 미터로 환산하시려면 뒤에 공세기 빼면 되죠. 요거는 10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10미터, 얘는 5미터, 얘는 2미터, 그렇죠? 얘는 7미터, 얘는 4미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주택 부분에 이 주택 부분의 넓이 면적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10m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가로인데 11에다가 3, 2니까 13이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3m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13m. 상점은 이제 창고나 상점은 이제 요 세로 부분은 5m고 상점 부분은 따로 이제 먼저 계산을 해보면 여기 이제 11m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11m. 그리고 진열장은 이제 4m고 창고는 이제 2m 곱하기 5m. 면적이 이제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각각 이제 주택 부분에 이제 얼마만큼의 부하를 면적당 계산을 해야 되는가를 이제 표를 보시면, 가번에 보시면 이제 건축물 종류에 따른 이제 대형 표준 부하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제일 밑에 표 제일 세단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제일 밑에 보면 주택하고 쭉 보시면 중간에 상점은 표준 부하가 얼마냐면 제곱미터당 30VA다 이렇게 나왔죠. 요거는 30VA죠. 제곱미터당. 그렇죠? 상점도 제곱미터당 30VA 이렇게 되는 거죠. 창고는 뒤에 보시면 나번에 별도 계산할 부분의 표준 부하를 보시면 첫 번째 표 위에 첫 번째 보시면 복도 계산 해가지고 창고는 표준 부하가 5VA다. 그렇죠? 5VA 이렇게 되는 거죠. 진열장은 이제 답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이 있는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진열장 폭 1m에 대해서 300VA다. 여기는 300VA를 적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적용을 하고 이제 가산부하가 있을 경우에 이제 가산부하를 이제 계산을 하시는 건데, 그 답번에 보시면 주택 아파트에 대해서 500에서 1000 이게 이제 가산부하인데 무조건 큰 거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 다 이제 부하를 하신 다음에 1000VA만큼 더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총 이제 설비 용량이 나오는 거죠. 부하 설비 용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이제 가지고 이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고, 일단 주택 부분은 가로 세로가 13 곱하기 10에다가 제곱미터당 3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상점 부분은 11 가로 5 곱하기 이것도 30 이렇게 되는 거죠. 플러스, 그렇죠? 그럼 창고는 2m 곱하기 5m죠. 2m 곱하기 5m 곱하기 얘는 표준 부하가 5 플러스. 이 그림에서 이제 진열장만 남았네요. 진열장은 미터당, 그렇죠? 얘가 4m인데 미터당 300이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가산부하 플러스 10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얘는 이제 주택이고 얘는 상점 부분이고
얘는 창고 부분이고 얘는 진열장 부분이고 얘는 이제 가산하셔야 되는 이제 여유부하. 그래서 면적에다가 그렇죠? 면적에다가 표준부하. 그렇죠? 면적에다가 표준부하. 면적에다가 표준부하, 면적에다가 아이고, 이 면적이 아니죠. 예. 길이에다가 이제 표준부하. 이렇게 해 가지고 계산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를 쭉 계산을 했더니 부하설 비용이 얼마가 나왔냐면 7,800 VA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7,800 VA다. 이렇게 일단 1번 문제를 풀었고요. 2번 문제 규정에 따라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이제 단면에 쓰시오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 내성 규정에 나오는 내용인데 보통 이제 220V의 한 회로 용량은 15A 기본이어서 220 곱하기 이제 15A를 하면 얘가 볼트가 암페어잖아요. 그럼 이제 3,300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한 회로 용량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내성 규정에 나오는데 요번에 이제 KC로 바뀌면서 15A 분기 회로가 아니고 16A 이제 분기 회로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암기를 굳이 안 하셔도 될 만한 내용일 것 같고요. 혹시 뭐 암기를 하셔야 되겠다 싶으시면은 나올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220에다가 15를 곱한 그게 이제 한 회로 용량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110V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10에다가 이제 15를 곱하는 그 값이 110V에 대한 이제 한 회로 용량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참고 삼아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 되면 이제 다 내성 규정 없어질 거고 올해는 이제 KC 규정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거여서 이거는 이제 뭐 그냥 그런 것도 있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사용 전압이 200V인 경우에 대한 분기 회로수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나왔는데, 그렇죠? 이게 나왔는데 그럴 때에 이제 한 회로 용량, 한 회로 용량 분기 회로수가 얼마만큼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분기 회로수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보면 문제를 풀어보면 얘가 몇 번이죠? 3번. 그래서 예를 들어 보시면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 이제 220V. 그럼 전류가 얼마냐면 저희 요 문제 첫 번째 문제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면 분기 회로는 16A 분기 회로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보통 이제 분기 회로 몇 암페어짜리를 쓰는지 문제에서 거의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그걸 기본으로 항상 16은 아니고 20이 될 수도 있고 30이 될 수도 있으니까는 문제 조건들을 잘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설비 용량을 총 설비 용량을 한 회로 용량으로 나누는 게 이제 분기 회로수인데 아까 총 설비 용량이 얼마라고 했냐면 7,800 VA라고 했고 한 회로 용량의 전압의 기준은 220이고 전류는 이제 16A를 이제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요걸 이제 계산기로 누르시면 2.22가 나오죠. 2.22 이제 값이 이제 2.22가 나오는데 회로는 소수점 이하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는 요거 무조건 절상하는 거. 소수점 나오면 무조건 절상하니까 일단 16A 3회로가 되는 거고. 근데 여기에다가 요 구석에 보면 이제 뭐라고 나왔어요? 룸에어컨 전격 소비 전력 3kg다라고 나왔어요. 만약에 대형 기기인 경우 3kg 이상 220V 전압에 3kg 이상인 기기가 있는 경우는 단독 분기 회로로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총 설비 부하 용량에 저 에어컨은 집어넣지 않지만 분기 회로수는 따로 쟤를 잡아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3회로에다가 에어컨 1회로 대형 기기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룸 에어컨 1회로를 더 첨가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총 이제 답은 어떻게 되시는 거냐면 16A 4회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해 가셨죠? 총 부하 설비 용량에 얘를 집어넣지 않는 이유는 쟤는 이제 단독 그 분기 회로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뭐 1kg짜리다, 그러면 여기 같이 넣어줘야 돼요. 총 설비 용량에. 제가 3kg짜리니까는 이제 넣지 않았습니다. 4번. 네. 4번.
4번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3번은 이제 220V일 경우에 대한 이제 분기 회로를 이제 물어본 거잖아요. 4번은 이제 110V에 대한 거니까는 제 220 대신 110만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되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780이고. 요거는 계산기를 누르면 4.43이 나와요. 4.43. 그래서 16A. 무조건 절상이라고 했으니까는 5회로가 답이죠. 요거는 이제 문제 조건에 룸 에어컨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조건이 있으니까 요거는 포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답을 이제 5회로로 하시면 되고, 혹시 뭐 책이 좀 오타가 나서 다른 6회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5회로로 정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16A 5회로입니다. 마지막 5번 문제. 연속 부하가 있는 분기 회로의 부하 용량은 분기 회로를 보호하는 과도로 사는 전격 전류의 80%를 초과하면 안 돼요. 만약 80%를 초과하면 연속 부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속 부하는 이제 상시 3시간 이상 연속해서 사용하시는 걸 얘기를 하고요. 거기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2번 문제. 요런 이제 무접점 논리 회로를 유접점 시퀀스 회로로 이제 바꾸십시오. 요거 접점이 없는 거니까는 요거 이제 무접점이라고 부르고, 이제 앞으로 여기 그릴 거는 접점이 있죠. A 접점, B 접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유접점 회로라고 이제 부릅니다. 얘를 이제 얘로 이제 바꿀 건데, 이거 바꾸는 거 어렵지 않죠.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들은 엔드 회로가 있고 오어 회로가 있죠. 그렇죠? 얘가 이제 엔드 회로라고 하는 거고, 얘는 이렇게 생긴 모양이 엔드 회로죠. 이렇게 생긴 모양을 우리가 이제 오어 회로라고 하는데, 그 사칙연산으로 따지자면 엔드 회로는 이제 곱하기를 의미를 하고 오어 회로는 이제 더하기를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엔드 회로는 이렇게 유접점 회로로 구성을 했을 경우에 직렬로 접점들이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고, 이렇게 오어로 이제 표시된 거는 접점이 이제 병렬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이제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쟤를 일단 식으로 한번 써보면 이런 거예요. x는 식으로 쓰면 요거는 곱하기라고 했으니까는 a 곱하기 b, 그렇죠? 얘도 곱하기니까는 c 곱하기 d, 그렇죠? 걔를 더하기로 연결할. 식으로 쓰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이제 이렇게 그림 유접점 회로를 바꾸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직렬, 그러니까 A하고 B는 접점이 직렬로 연결돼요. A하고 B는 이렇게 이제 직렬로 연결하고, 요게 낫이라고 하는 이렇게 요런 모양이 없으면 저기에서 나오는 저 A하고 B는 A 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 접점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떨어뜨려서 신호를 주었을 때 동작하는, 이게 신호를 주기 전에는 열려 있다가 신호를 주면 닫히는 회로가 이제 A 접점이죠. 그래서 낫이 들어가면 이제 B 접점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A 접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C하고 D도 마찬가지죠. C하고 D는 직렬로 연결하고 A 접점으로. 그리고 그 두 개를 다시 병렬로 연결하는 거니까 얘랑 얘를 이렇게 해서 병렬로 연결하면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난이도가 좀 낮은 이제 그런 문제였고, 넘어가시고. 이런 이제 그림이 있대요. 미완성 시퀀스 회로들을 보고 다음 이제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일단은 뭐 1번부터 5번까지 대충 이제 명칭을 쓰라고 하는 거니까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MCCB죠. 배선용 차단기라고 하는 MCCB고, 요건 이제 우리가 THR이라고 하는 거죠. 열동계전기. 그렇죠? 과전류에 의해서 열이 이제 발생하면 차단을 시키는. 요거는 이제 전력용 콘덴서죠. 역류 개선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요거는 그냥 뭐 푸시 버튼 스위치죠. 그래서 푸시 버튼 스위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이제 리미트 스위치.
리미트 스위치 같은 경우는 실제 기계적으로 닿아서 동작을 시키는 스위치가 이제 리미트 스위치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접점들은 전기적으로 이제 동작을 하는 거고, 전류가 흘렀을 때 여자가 되어서 이제 동작하는 이제 접점들, 그 접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푸시 버튼 스위치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눌러서, 요거는 어떤 기계적인 작동에 의해서 그 동작하는 이제 스위치를 이제 리미트 스위치라고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게 이제 비어 있는데 여기 이제 글이라고 이제 하는 거겠죠. 그래서 나중에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얘가 이제 빨간색, 그렇죠? 빨간색은 얘는 조심해요. 이제 빨간색은 뭔가 이제 그 주의를 하라는 이제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동기를 주의를 하셔야 될 때는 얘가 이제 운전 중에 있을 때는 주의를 해야죠, 그렇죠? 이제 그린인데 그린 램프인데 요건 좀 이제 안전하다. 얘가 이제 정지해 있을 때는 이제 안전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접점을 이제 만드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운전하고 있을 때는 빨간색, 정지하고 있을 때는 초록색이 들어오기 위한 접점은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얘는 MC의 B 접점, 얘는 MC의 A 접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좀 더 붙여서 그릴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 A 접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신호를 주지 않으면 오픈 상태니까는 전류가 흘러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정지 시에는 얘가 이제 불이 들어오지 않고, 여기 이제 B 접점이라고 하는데 B 접점이 이제 반대예요. 평상시에는 이제 붙어 있다가 신호가 가해지면 이제 오픈되는, 그게 이제 B 접점인데, 여기 이제 붙어 있으니까는 이렇게 이제 신호가 램프가 들어오게 정지했을 때. 그리고 만약에 운전을 한다, MC 전동기가 돌아간다, 그래서 요 MC가 여자가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접점이 얘가 이제 붙죠. 얘가 이제 붙으니까 신호가 이렇게 흘러서 이제 빨간색 불이 들어오고, 그 대신에 얘는 이제 접점이 떨어지니까 신호가 이제 흐르지 않으니까 여기 이제 램프가 들어오지 않겠다. 이런 이제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뭐 전반적인 시퀀스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뭐 다른 뭐 시퀀스 도면들도 많이 보셨을 테니까, 그렇죠? 요거 이제 정지 버튼이고 얘가 이제 기동 버튼이어서, 보통 이제 여기 이제 그냥 쭉 그냥 다시 한번 시퀀스 도면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MC가 동작하면은 얘는 지객 기동이죠. 전동기가 이제 동작을 하는 거고, 열동계전기, 요거랑 이제 요거랑 연결되어 있는 건데, 열동계전기에 의해서 이제 과전류가 발생하면 전동기를 급정지시키겠다, 뭐 그런 거죠. 여기 이제 매뉴얼이고 여기는 이제 오토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람이 수동으로 온오프를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온오프가 되는 이제 그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얘는 정지 버튼이에요. 정지 버튼이고 얘가 기동 버튼이죠. 기동 버튼 누르면 얘가 이제 여자가 되면서 자기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전동기가 계속 돌고, 얘를 이제 누르면 이제 신호가 끊어지니까는 멈추고, 뭐 그런 이제 그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뭐 이제 그렇게 대충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이제 1번부터 이제 문제를 풉니다. 1번부터 5번에 약호와 한글 명칭을 쓰라고 했는데, 대충 이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배선의 차단기랑 열동계전기, 뭐 전력용 콘덴서, 푸시 버튼 스위치, 리미트 스위치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2번 도면에 그려져 있는 황색 램프, 요거는 역할이 뭐냐면 열동계전기가 동작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쪽에는 이제 붙어 있어서 정상시에는 이제 이쪽 그 보조 회로 쪽으로 신호가 이제 흐르다가, 만약 열동계전기에 의해서 얘가 이제 차단이 되면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쪽을 붙어서 이렇게 이제 신호가 흐르면, 그러면 얘가 고장이 발생했네, 이제 그걸 알기 위한 램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은 이제 요거 이제 그린 거죠. 정지하고 있을 때는 녹색, 그다음에 운전하고 있을 때는 빨간색이 되도록, 점등이 되도록 회로를 완성하십시오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완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옥내 조명 설비에 대한 이제 어떤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건축과 조명의 종류를 4가지만 쓰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 있는 거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5번. 5번은 이렇게 이제 그림이 나오면서 부하곡선이 이렇게 나왔을 때에
다음 여러 가지 질문에 답을 하십시오 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그림이 이제 물론 점선으로 구분이 되어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그리면 A는 요게 A죠. A. 그렇죠? 요거는 A. A의 사용이 이제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B는 얘죠. B는 이렇게. B. 그렇죠? C는 얘가 이제 C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 부하 곡선이 있을 때에 다음 이제 여러 가지 물음에 이제 답하십시오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고요. 자, 1번 먼저 보죠. 합성 최대 전력은 몇 킬로와트일까요? 어느 시간대에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할까요? 라고 이제 하는 내용들이고요. 이제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그렇죠? 그리고 여기 요 구간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을 했네요. 그렇죠? 요 구간에서 전력을 이제 제일 많이 사용을 했고, 여기가 8, 9, 10이죠. 여기는 10. 그리고 얘는 4. 얘는 3. 이렇게 쓴 거네요. 그래서 제일 많이 전력을 사용했을 때는 10 플러스 4 플러스 3에 여기에 보시면 요 한 칸은 그 1000kg죠. 1000kg. 요거 한 칸에 1000kg씩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니까는 4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는 4000kW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곱하기 10의 3승. 요거 이제 계산기 누르면 17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가 제 1번에 대한 이제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합성 최대 전력은 17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다. A, B, C 각 부하에 대한 평균 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평균 전력은 어떻게 구하시냐면 하루 동안에 전체 사용한 전력을 24시간이니까 24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 할 필요는 없고 어차피 이제 책에 이제 식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하나만 할 건데, B를 하는 게 제일 쉽기는 하죠. B가 제일 쉽기는 한데 C를 한번 해볼까? 아니다. A부터니까는 A를 하죠. A를 합니다. 그럼 A가 하루 동안에 사용한 값을 이제 구해 볼 건데, 처음에 2죠. 2. 나중에 이제 10 곱하기 10의 3승은 제일 뒤에 쓸게요. 그래서 2에다가 얘가 이제 몇 시간 동안 사용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쵸? 6시간 동안. 10의 3승이라고 쓰기는 조금 그러니까 요거를 단위를 얘가 메가잖아요. 메가와트. 그렇죠? 10의 6승이잖아요. 킬로가 3승이고 이게 3승이니까는 10의 6승이니까는 메가와트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얘는 2메가와트. 그렇죠? 2메가와트를 몇 시간 동안 썼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시간 동안 쓴 거죠. 플러스. 그렇죠? 6시간. 아워. 그 다음에는 이제 몇이냐면 여기가 8이었으니까는 7메가와트를 그렇죠? 몇 시간 동안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그렇죠? 3시간 동안 썼네요. 플러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0kW네요. 10메가와트네요. 10메가와트를 이제 몇 시간 썼냐면 하나, 둘, 3시간 썼고요. 곱하기 3시간 플러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7, 그렇죠? 7 메가와트를 얘는 1시간 썼죠. 1시간. 그렇죠? 1시간. 그리고 다시 10 메가와트를 굉장히 길어지네요. 10메가와트를 하나, 둘, 셋, 넷
4시간. 네, 이렇게. 그리고 얘는 몇이에요? 7. 그렇죠? 7. 플러스 7메가와트를 몇 시간 썼어요? 하나, 둘, 셋, 4시간 썼네요. 4시간. 이제 마지막. 그렇죠? 예, 마지막 2메가와트를 몇 시간 썼냐면 하나, 둘, 3시간을 썼죠. 그렇죠? 3시간. 그렇죠? 예. 그래서 얘를 다 더해서, 그렇죠? 얘를 다 더해서 나누기 24를 하면 AVI에 대한 평균 전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 똑같아요. B도 마찬가지고 C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서 전체 하루 동안에 사용한 전력량을 계산을 하고 걔를 24로 나누면 이제 평균 전력이 나오는 거고요. 그랬을 때 A는 6 곱하기 10의 3승 kW고 B는 3.75고 C는 2.25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어려운 건 아닌데 B끝 잘못해가지고 시간을 잘못 계산을 하거나 그렇죠? 와트를 잘못 계산을 하면 이제 실수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 연습을 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우고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평균 전력 구역. 그 다음에 총 부하율은 얼마만큼이 될까요? 그렇죠? 총 부하율은 어떻게 구할까요? 부하율 어떻게 구하세요? 하평최저 곱하기 100. 그렇죠? 평균 전력을 최대 전력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요. 최대 전력은 우리가 앞에서 구했고 평균 전력도 방금 앞에서 이제 구했으니까는 그 A, B, C에 나오는 평균 전력을 다 더한 다음에 그렇죠? 17 곱하기 10의 3승으로 나눠주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하율을 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얘가 70.59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70.59%. 그렇죠? 100을 곱했으니까. 그리고 부등률은 얼마일까요? 부등률. 부등률은 어떻게 구하죠? 쓸 거니까. 부등률은 어떻게 구하세요? 등계합이죠. 등계합. 부등률은 등계합이고 얘는 곱하기 100 안 하죠. 그래서 개개의 전력의 최대값에다가 합성 최대 전력을 이제 나눠서 계산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니까는 따로 계산할 건 없고요. 개개의 최대 전력 값이 얼마인가만 이제 확인을 해보면 A 부하는 10이죠. 그렇죠? A 부하는 10 곱하기 10의 3승. 그렇죠? A 부하는 B 부하는 언제 가장 많은 부하를 썼냐면 4, 5. 그렇죠? 5 곱하기 10의 3승. 얘가 이제 제일 많이 쓴 거죠. C 부하는 4. 그렇죠? 얘는 4 곱하기 10의 3승. 그렇죠? 그래서 요 합. 그래서 얘는 10 플러스 5 플러스 4의 곱하기 10의 3승 나누기 17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기를 누르시면 얘는 1.12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1.12 부등률. 그렇죠? 됐고 마지막 최대 부하일 때의 합성 총 역률은 얼마만큼이 될까요? 그렇죠? 역률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요건 약간 좀 새로운 유형이죠. 이렇게 20년도에 기사도 이런 문제가 나왔고 산업기사도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새로 이제 유형이 나온 건데 일단 역률에 대해서는 요건 또 쓸 거여서 위에 건 또 쓸 거여서 여기만 계속 지워요. 역률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률을 어떻게 구하세요? 뭐 이거 뭐 워낙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피상전력과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역률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이렇게 구하는 건데, 이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직각삼각형이니까는 유효전력의 제곱에 무효전력의 제곱해가지고 루트 씌운 값이 피상전력이죠.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도 쓸 수 있는 거냐면 역률을 루트 P의 자승에 플러스 무효전력의 자승에 분의 P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문제에서 최대 전력일 때에 합성 최대 전력일 때의 역률을 이제 물어본 거여서 요 P의 값은 얘를 이제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가 없냐면 얘가 없죠. 최대 요 사이, 그렇죠? 요때 요 17kg 17 곱하기 10의 3kW만큼 전력이 나왔을 때의 유효 전력은 있는데 무효 전력은 없으니까 따로 구하셔야 돼요. 그럼 무효 전력 어떻게 구할까요? 무효 전력을 구하시는 방법은 유효 전력을 코사인으로 나누죠. 그렇죠? 유효 전력을 코사인으로 나누면 걔가 뭐가 되냐면 이제 VA 값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제 VA 값이 됐으니까 거기에다가 사인을 곱하죠. 그러면 이제 무효 전력에 대한 값이 나오는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그렇죠? 피상 전력에다가 사인을 곱한 값이 무효 전력이잖아요, 그렇죠? 유효 전력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역률로 나눠서 피상으로 바꾸고 거기에다가 이제 사인을 곱하면 이제 무효 전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입을 할 거냐면 A 부하인 경우, A 부하는 얼마죠? A 부하는 10이죠. 10이라고 하는 10 곱하기 10의 3승이라고 하는 킬로와트죠. 유효 전력인 거고 이거에 대해서 역률로 나눈 다음에 이제 무효율 이제 곱하셔야 되는데 이 역률은 어디에 나오냐면 문제에 나와요. 문제. 세 번째 줄 제일 처음에 보면 두 번째 줄 제일 이제 마지막 단쯤에 보시면 A, B, C의 역률은 시간과 관계없이 각각 A 부하는 80% 그리고 B 부하는 100% 그리고 C 부하는 60%다. 그렇죠?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따라서 C 곱하기 10의 3승은 나중으로 보내죠. 어차피 이거 공통이니까는 이렇게 보기도 편하게. 그러면 A 부하인 경우에는 0.8 코사인이고 사인은 0.8일 경우에 0.6이죠. 이렇게. B 부하는 역률이 100%니까는 얘는 무효율이 없죠. 플러스. 그렇죠? C 부하는 3이죠. 아닌가? 얘가 C죠? 4죠? 그러면 4 나누기 0.6에 곱하기 0.8 지워야 되겠네요. 안 지우려고 그랬는데 쇽 곱하기 0.8에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책에서 풀이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얘가 12833.33이 나온대요. 12833.33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제곱에다가 그렇죠? 다 썼으니까 이제 지울게요.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역률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코사인 세타는 17 곱하기 10의 3승 10의 3승 그렇죠. 10의 3승의 제곱 플러스 얼마라고요? 1 2 8 3 3.33의 제곱 12833.33의 제곱에다가 다시 17 곱하기 10의 3승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 이제 역률이 퍼센트 값으로 이제 바뀌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기로 이렇게 누르면 이게
79.81이 나온다고 합니다. 79.81%. 그렇죠? 예. 이게 조금 이제 복잡했죠. 예. 나머지는 이제 뭐 부하율, 부등률 이런 거 이제 구하는 거니까는 저 그림에서 이제 어떻게 잘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계산 요 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였는데 마지막에 요거 무효율 구해가지고 이렇게 역률 구하는 거는 약간 이제 새로운 이제 방식이었으니까 한번 연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6번. 네, 6번입니다. 고압선 설비에 대한 단선도이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나왔어요. 뭐 번호는 보통 이제 이렇게 번호가 나오면 얘네를 이제 뭐라고 하느냐 이제 뭐 그런 거죠. 예. 보통 이제 이런 거 뭐 차단기고, 그렇죠? 51번은 OCR이죠. 과전류 계전기고, 이렇게 생긴 거는 이제 계기용 변압기 뭐 그런 거니까. 그리고 요거가 0.6이 아니고 0.8이에요. 책에 0.6으로 되어 있는 거는 0.8로 수정을 좀 해두시고 이제 부하 용량이 이제 100하고 140하고 180 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튼 이런 이제 고압선 설비가 있는 경우에 1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의 3번에서 5번은 한글 명칭으로 쓰래요. 3, 4, 5 이제 아까 쓴 거죠. 차단기랑 과전류 계전기랑 그다음에 계기용 변압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두 번째, 각 부하의 최대 전력이 그림과 같대요. 예, 여기 전력이 있죠. 예, 이렇게 그림과 같고 역률은 0.8이고 부등률은 1.2일 때 변압기 1차 측 전류계 A에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을 구하십시오. 네, 여기 PTA 변압기 1차 측 요 CT에 걸려 있는 요 A, 그렇죠? 요 전류계에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를까요?라고 하는 거죠. 구하는 방법은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원래는 보통 변압기 용량을 가지고 그 용량 나누기 전압해가지고 1차 전류를 구한 다음에 걔를 CTB 적용해가지고 이제 전류값이 얼마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는 문제에서 이 변압기가 얼마인지 안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하를 가지고 변압기 용량을 먼저 구할 거예요. 변압기 용량이라기보다는 최대 전력이 이제 얼마냐라고 이제 합성 최대 전력이라고 이제 표현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보면 변압기 용량은 이제 어떻게 구하시냐면 보통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에다가 역률 있으면 역률 곱하기 이제 부등률 있으면은 이제 부등률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제 뭐 KVA가 이제 보통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제 변압기 용량을 이제 구하시는 건데 최대 전력을 구할 때에는 여기에서 최대 전력은 이제 킬로와트니까 최대 전력일 경우에는 역률을 빼고 부등률 분의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이제 곱해서 설비 용량 수용률 곱해서 이제 부등률로 나누면 최대 전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얘가 100 플러스 140 플러스 180. 최대 전력은 이게 이제 최대 전력이라고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거니까는 합성 최대 전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부등률로 나누셔야 되겠고요. 걔는 1.2죠. 그랬을 경우에 합성 최대 전력이 얼마인가 봤더니 350이래요. 350 킬로와트. 그렇죠? 이제 요 전력값이 나왔으니까 전류를 이제 구해야 되겠죠. 1차 측, CT 1차 측 전류를 이제 구합니다. 그러면 CT 1차 측 전류는 전류 구하는 공식이 다 아시니까 P에다가 루트 3에다가 V에다가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CT 1차 측이니까는 여기다 여유율을 더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 한 1.25 정도 이제 대입을 하고 문제에서 주어지면 이제 그거를 대입을 하셔야죠. 근데 문제에서는 뭐 CT에 대한 여유율에 대한 내용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는, 그렇죠? 예,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예. 그쵸? 예. 그걸 할 필요가 없죠. 원래 이제 그 1점 잠깐 생각했는데 맨날 이제 CTB만 구하다 보니까는, 예.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하는 거죠. 얘를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요 1차 전류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1.25배를 해가지고 요 CTB를 구하는 거고, 얘는 CTB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1.25배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저기에다가, 예, 요 전류값에다가, 예, 저 CTB를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CTB가 75분의 5를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죠. 예. 요 P는 얼마냐면 요거 이제 했고 350이라고 했고, 전압은 얼마냐면 1차 측이니까는 6.6kg. 6.6kg. 역률은 얼마였냐면 80%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으니까는 0.8 해가지고 75분의 5를 이제 계산을 하면 이게 얼마가 나오는가 봤더니 2.55가 나온대요. 2.55 암페어. 그렇죠? 체계는 이제 5kg를 풀어서 곱하기 10의 3승을 한 거고, 얘도 kg고 얘도 제가 kg로 바꾼 거잖아요. 6,600인데 6.6kg로 바꾼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10의 3승 안 쓰셔도 상관없고.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거 이제 그 계산을 하실 때 좀 혼동스럽고 만약 단위 환산이 빨리빨리 잘 안 되시면 아싸를 그냥 다 풀어서 책에 있는 것처럼 풀어서, 예,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는 게, 우리 실수를 안 하는 게 훨씬 좋으니까, 되도록이면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좋으니까, 예, 풀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2번은 2.55가 답이 되겠고요. 그리고 동일한 조건에서 합성 역률을 0.9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콘덴서 용량이 어떻게 될까요? 네. 지우고, 콘덴서 용량 앞에서도 이제 역률 구했죠. 앞에서는. 네. 뭐 콘덴서 용량 구하는 것도 여러분도 많이 아실 테니까. 그렇죠? 네. 콘덴서 용량 어떻게 구하냐면 P, 얘는 이제 킬로와트죠. 유효 전력에다가 탄젠트 세타 1에 탄젠트 세타 2. 그렇죠? 예. 계산 전의 역률, 계산 후의 역률에 대한 그 세타 값을 대입을 해서 풀면 되는 거고요. 문제에서 동일한 조건이니까는, 이러한 이제 아까 계산했었던 350kW에 대한 전력이 부하로 있을 경우에 그때 역률을 0.8에서, 그렇죠? 동일한 조건이니까 0.8에서 0.9로 개선하기 위한 이제 용량을 물어보는 건데, 책에 있는 것처럼 푸셔도 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계산기 어차피 다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니까 아크 코사인의 0.8 빼기 탄젠트의 아크 코사인의 0.9로 하면 계산기 그 입력하는 것도 훨씬 더 쉽고, 막 루트 해가지고 가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얼마가 나오냐면 92.99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99 kVA죠. 그렇죠? 3번 단선도상 피레기 고압 저렇게 수전 설비의 경우에 피레기의 전격 전압은 7.5kV의 방전 전류 2,500A짜리가 이제 되는 거니까 암기를 하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4번에 방전 코일의 설치 목적은 잔류 전하를 이제 방전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시면 되죠. 그렇죠? 넘어가시고 7번 역률 개선용 캐패시터 직렬 연결하는 직렬 리액터의 사용 목적을 세 가지만 쓰시면 되죠. 보통 이제 콘덴서 투입 시에 이제 고조파, 그러니까 파형이 이제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쓰고, 도립 전류도 이제 억제할 수 있고, 제조모 시에 대한 과전압도 억제할 수 있다. 이제 그게 이제 리액터에 대한 내용이죠. 콘덴서랑 이제 관련되어 있는 거죠. 콘덴서는 진상이고 리액터는 지상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그러한 성질들을 서로 상쇄하는 역할들을 이제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8번 차단계 종류 5개 뭐 이런 것들도 뭐 워낙 간간히 나오더라도 전력 시간대에서부터 계속 하셨던 내용들이니까, 그렇죠? 공기 차단기는 뭐 이제 압축된 공기에 대해서
뭐 유입 차단기, OC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절연료, 그렇죠? SF6 가스가 워낙 많이 나오죠. 사람 인체에 무해하고 하는 것들, 가스 차단기, GCB. 진공 차단기는 고진공상에서 아크를 소호시키는 거고, 자기 차단기는 전자력에 의해서. 예. 뭐 이런 부분들은 뭐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테니까, 그렇죠? 뭐 9번도 뭐 이런 측정기에서 어떤 측정을 하는 게 적당한가 뭐 이런 것들도 뭐 워낙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렇죠? 단선인 것, 그리고 뭐 절연 저항은 이제 매거 보통 많이 사용하시고, 접지 저항은 뭐 접지 저항 측정기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쓴다 뭐 그런 거니까. 10번 BIL이라고 하는 건 기준 충격 절연 강도를 이제 BIL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두 번째 문제에서는 차단기 전격 전압이 25.8이면 전격 용량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건데, 차단기 용량 구하시는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그렇죠? 이렇게 구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전격 차단 전압, 차단기 전격 전압에 전격 차단 전류 혹은 이제 단락 전류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메가볼트 암페어가 이제 보통 이제 단위가 되는 거니까 이거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뭐 차단 용량 구하는 것도 워낙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얘가 차단기 전격 전압이 25.8이라고 했죠. 25.8에 곱하기 전격 전류가 얼마냐면 차단기 전격 전류가 20카죠. 예.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뭐 3승이나 6승이나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얘도 지금 킬로죠. 킬로볼트고 얘도 킬로암페어니까 킬로 하면 6승이 되니까 바로 이제 메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10의 몇 승 뭐 이런 거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요걸 이제 계산기에 넣으면 893.74 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네요. 893.74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3번 차단기를 트립시키는 방법을 이제 세 가지 쓰는데, 그 차단기를 이제 트립할 때에 이제 뭐 직류 전원으로 트립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뭐 콘덴서에 그 충전된 값으로 뭐 트립을 하느냐, 아니면 부적전압 계전기에 대한 이제 그런 계폐기랑 연동을 해가지고 뭐 차단을 하느냐, 아니면은 뭐 그 변류기 2차 전류에 의해서 뭐 그거를 전원을 가지고 뭐 차단을 하느냐, 뭐 이런 거죠. 뭐 특별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핵심적인 단어들만 몇 가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그렇죠? 직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류 전원에 의해서 별도로 설치된 이제 어떤 직류 전원의 에너지를 가지고, 과전류 트립 방식은 변류기 2차 측 전류에 대한 소스를 가지고 차단기가 트립되는 거고, 콘덴서는 마찬가지로 충전된 콘덴서 에너지에 의해서 트립하는 거고, 부적전압 그 트립 방식은 이제 부적전압 트립 장치가 있는데 그거랑 같이 연계를 해서 전압 저하가 일어났을 경우에 차단기가 트립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개념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 거니까. 11번. 11번은 뭐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문제도 있는데 어쨌거나 차단기를 이제 점검을 하는 거죠. 얘를 이제 점검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동작을 시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고, 얘가 있으면 얘가 이제 바이패스인데, 얘는 이제 그냥 통과하세요 이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냥 통과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뭐 거치지 않고 이제 바이패스인데, 이게 이제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없는 경우나 있는 경우나 크게 차이는 없는데, 어쨌거나 얘가 만약에 없더라도 차단기를 먼저 차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쪽 부하 쪽 단록이, 그다음에 전원 쪽 단록이 이렇게 그 동작을 시키는 내용은 똑같아요. 단지 이제 바이패스가 있으면 이제 등전위로 만들어 주니까는 조금 더 이제 좋은 거죠. 차단기를 이제 트립해서 점검을 할 때에 훨씬 더 이 기기를 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차단기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바이패스 있는 요 단로기를 투입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차단기를 끊고, 그렇죠? 그리고 요 단로기랑 요 단로기를 차단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한 이후에 차단기를 이제 점검을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다시 투입할 때에는 이제 반대로, 그렇죠? 단록이 먼저, 그리고 차단기를 투입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바이패스 끊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네, 이런 이제 회로가 있어서 이런 회로가 있어요. 이제 이런 직렬 커피시터를 연결한 이제 이런 회로가 있는데 뭘 물어봤냐면 요게 이제 얼마냐 얘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렇죠? 예. 뭐 전력 시간에도 이제 많이 하셨겠지만은 단상 이선식 회로죠. 단상 이선식 회로니까 예. 받는 쪽, 리시브하는 쪽에다가 플러스 2배의 i의 r의 코사인 세타의 리액턴스의 사인 세타 하는 게 이제 송전 전압을 이제 구하는 방법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단위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죠. 보통 우리가 전력 시간에 하시는 거는 보통 다 이제 유도성 리액턴스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플러스를 집어넣죠. 그렇죠. 유도성이니까. 근데 여기는 봤더니 유도성이 아니고 용량성 소자가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를 대입을 하셔야죠. 마이너스를. 그렇죠? 그것만 이제 주의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요거는 220이고 그렇죠? 전류는 15A하고 저항은 3, 리액턴스는 4. 역률 따로 나왔나요? 첫 번째 줄 제일 끝에 보니까 부하 역률이 0.6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얘는 0.6이고 코사인이 0.6이면 사인이 0.8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기를 넣어서 계산기를 두드려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78V가 나온다라고 하네요. 오히려 이제 보내는 쪽보다 받는 그러니까는 그쵸? 보내는 쪽보다 받는 쪽 전압이 높아지는 경우죠. 그쵸? 13번. 오히려 이제 간단한 계산 문제는 나오면 좋죠. 저희가 합격할 때 점수를 충분히 딸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13번은 뭐냐면 차단기 용량이 얼마일까요? 아까 했었는데 차단기 용량 둘 중에 하나라고 이제 첫 번째 했었던 게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용한 그렇죠?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용한 식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격 전압의 전격 차단 전류를 이용한 이제 공식이었는데 여기서는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 나왔으니까 퍼센트 임피던스의 100의 기준 용량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만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기로 누르면 되는 거죠. 퍼센트 임피던스가 얼마라고 했냐면 얘는 3%다라고 했고, 그렇죠? 기준 용량은 얼마라고 했냐면 500kVA 세대를 Y열선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500짜리가 3개 있는 거죠, 그렇죠? 1500. 그래서 계산기로 누르시면 답이 되는 거니까 중간중간에 함정을 조금씩 만들어 놨군요. 일단 첫 번째 함정은 이제 얘였어요. 얘가 이제 500짜리 세대로 이제 삼성 그 전력을 공급을 하는 건데 이제 그 500짜리만 딱 보고 옳았구나 하고 이제 500을 대입해 가지고 이제 틀릴 확률이 이제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얘가 단위가 뭐냐면 메가볼트 암페어인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얘가 킬로니까는 그 문제에서 원하는 그죠? 단위랑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함정이에요. 이거 첫 번째 함정이고. 그래서 얘가 메가볼트 암페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킬로니까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책에 있는 것처럼 그쵸? 책에 안 써놨네요. 단위 환산하는 거를. 만약에 이제 요게 조금 어려우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 요게 조금 어려우시면 아예 3분의 100에 곱하기 1503이니까는 곱하기 10의 3승을 하신 다음에 다시 10의 마이너스 6승을 하면 되죠. 그럼 이제 메가로 바뀌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런 것들이 이게 빨리빨리 되지 않거나 실수할 것 같으면 아예 이제 기본 단위로 풀어서 계산을 하시고 그 이후에 단위를 이제 맞춰주는 게 실수하지 않을 확률이 높죠. 책 계산은 여기서는 이제 킬로가 나와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3승을 한 거고. 14번 자가 발전기의 최소 용량이 얼마일까요?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문제 조건들을 보시면은 기동 용량이 2000이고 전압 강화가 20%고 과도 리액턴스도 나왔고 뭐 조건들은 이제 다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전압 강화에다가 과도 리액턴스에다가 기동 용량. 그렇죠? 기동 용량. 어차피 뭐 조건들은 다 주어진 거니까 전압 강화가 얼마라고 했냐면 0.2라고 했고요. 과도 리액턴스는 25%라고 했죠. 0.25. 그렇죠? 그리고 기동 용량은 얼마라고 했냐면 2000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이제 공식만 암기를 하면 이제 풀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넘어가시고 15번 대형 건축물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통합 접지에 대한 장점을 쓰십시오라고 했는데 통합 접지가 있고 공통 접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특고압이 있고 고압이 있고 저압이 있고 필요 설비가 있고 통신선이 있죠. 그래서 얘를 이제 개별로 이제 접지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개별로 이제 접지를 하는 방법도 있는 거고요. 요새 이제 통합 접지하고 공통 접지에 대한 것만 차이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통합 접지는 위에 접지 단자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다 말 그대로 통합으로 이제 묶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통합 접지. 공통 접지랑 다른 점은 뭐냐면 공통 접지는 여기에서 필요 설비 쪽하고 통신 설비 쪽은 같이 안 묶어요. 고압하고 저압하고 특고압 이쪽만 이제 묶는 게 공통 접지고요. 통합 접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를 이제 다 묶는 거. 다 묶다 보니까는 뭐 장점은 있겠죠. 뭐 접지극이나 뭐 이런 것들 사용하는데 조금 더 이제 여유롭고 개통 접지도 뭐 좀 이제 단순해지고 이제 그 대신에 어느 한쪽이 고장 나면 다른 한쪽에 이제 영향을 미치겠죠. 그 만약 필요 설비랑도 같이 물려 있으니까는 뇌서지 같은 것들이 이제 유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단점들도 존재를 하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접지 방법이 있다더라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거기 나오는 장점 기억해 두시고 단점도 뭐 기억을 해 두시면 혹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16번. 다음 이제 뭐 나타난 효과로서 물음에 답하십시오 했는데 1번 공급 능력 증대는 몇 배인지 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단 선로의 손실은 이제 무시하는 거니까 선로 손실이 무시됐을 경우에 공급 능력은 이제 전압하고 이제 비례하는 관계가 있는데 거기에 전압이 110에 220이죠. 그렇죠? 110에 220이니까 2배네요. 그렇죠? 전압이 2배만큼 증가하면은 승합을 하면은 공급 능력도 이제 2배만큼 이제 증가가 되는 거죠. 얘가 이제 선로의 손실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전력 손실의 감소가 몇 %냐 이렇게 물어봤죠. 전력 손실은 어떻게 구하세요? PL은 보통 3배의 이제 이게 이제 손실인데 여기 i에다가 이제 루트 3의 v의 코사인 세타 전류값이죠. 이 p를 이제 대입을 하면 여기다 이게 집어넣어가지고 정리를 하면 이 손실에 대한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루트 3 제곱하면 이제 날아가는 거니까 v의 제곱에다가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p의 제곱에 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가 일정하다라고 했을 경우에 자승에 이제 비례하는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4분의 1 그렇죠? 배만큼이 되는 거죠. 전압을 승합했을 때보다 승합하기 전보다 승합을 하게 되면 손실이 4분의 1배만큼이 되는 건데 문제에서는 손실이 얼마만큼 되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감소했는가를 물어봤으니까 이게 0.25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75% 정도 이제 감소를 하는 거죠. 전압 강화율은 어떻게 될까요? 예. 전압 강화는 어떻게 돼요? 전압 강화 앞에서 식을 잠깐 썼던 것 같은데 R에 플러스 리액턴스의 탄젠트 세타. 예. 이게 이제 전압 강화인데 전압 강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전압 강화를 다시 이제 전압으로 나누는 거죠. 여기 이제 밑에 부위가 있으니까 여기 또 부위가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이제 이러한 내용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2배만큼 증가하는 거고 나머지는 75%만큼 감소한다라고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0년 2회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